부채 폭발이 펑펑펑이라. 공기업이 곧 망한다. 진짜 망할까요? 일단 한번 보시죠. 5년 새 공기업 부채 증가율이요. 35.85%입니다. 5년 사이에. 아니 기업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말입니다. 부채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의 어떤 목적 자체가 이윤 극대화인데 이윤 극대화를 못하니까 부채가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기업은 이게 공기업이라고 기업이란 말을 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냥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기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기업의 속성을 안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기업 곧 망한다 했잖아요. 왜 망한다고 썼을까요? 부채 비율이 35.85%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맞아요. 지금 35.85% 늘어났잖아요. 5년 사이에. 실제 493조 2천억 원이 176조 8천억 원이 늘어서 67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의 부채가 진짜 장난 아니게 늘어났죠.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곧 망한다고 한 게 바로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을 보면 174.3%입니다. 174.3%. 아니 뭐 200%가 기준이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00%가 넘으면 기업이 굉장히 위험하다. 200%가 아래면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174.3%라는 건 일단 높은 수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공기업 부채가 급속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곧 망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151.8%가 174.3%가 됐으니 공기업의 부채가 지금 얼마나 많아지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이 될 겁니다. 그럼 왜 공기업의 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어나나? 간단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공기업은요. 정치권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법을 바꿔서 하거나 여야 협치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어떤 법 집행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타협적이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그런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야 협치가 안 되니까 공기업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공기업한테. 여야 협치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여야 협치가 안 됩니다. 이 야당이 많든 여당이 많든 상관없습니다. 협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협의라는 게 국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여야 협치가 필수적이거든요. 그것도 말입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기준을 두고 말입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당리당략이 먼저고요. 또 당리당략 안에서도요. 자기이익이 먼저예요. 자기이익.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못해도 되는데 나는 해야 돼. 내로남불의 전형. 이거는 누구나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업 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비어있는 LH 임대주택이 전국에 말입니다. 43,000채나 됩니다. 43,000채. 미쳤지 않아요? 이게 한 채당 건설 비용을 2억으로만 잡는다고 하더라도요. 임대주택 건설 비용이 8조 8천억 원입니다. 8조 8천억 원. 이렇게 말입니다. 쓸데없이 이렇게 공기업에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이만큼 남겨놓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마치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이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행복주택 자체도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입주를 마친 4,857가구 중에 말입니다. 31%가 미분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어느 정부라고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공기업의 돈으로 짓고 대선 공약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경제성인지 사업성이니 전혀 판단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냥 공약 해결사 내지는 민원 해결사로 움직이니까 이게 세금은 다 박살이 난다. 공기업의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난다.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LH 한번 보실래요? 적자가 얼마인지. 지금 보시다시피 LH는요 2022년 기준으로 146조 6,200억 원입니다. 부채가. 부채 비율은 218.7%고요. 그나마 2016년에 342%가 줄어드는 숫자예요. 그래도 218.7%는 LH가 뭐 당연히 문제 있는 기업 맞죠? 200%가 넘어가면 문제 있는 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IMF 때도 대기업의 대출 기준을 부채 비율 200%였잖아요. 부채 비율 200% 안에 밑으로 안 떨어뜨리면 이게 뭐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해체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현실이었으니까 이거 한국주택 토지공사는 LH는 해체가 돼야 정상이죠. 근데 해체는 시킬 수 없죠. 왜? 공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말입니다. 이들 LH공사가 시장에다 내놓는 임대주택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느 순간에 공기업 부채 이제 막아야 돼요. 뭘로 막아요? 세금으로. 세금으로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금으로 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권력들이 쉽게 말하면 민원 해결사로 혹은 공약 해결사로 돈을 갖다 뿌렸는데 그걸 세금으로 막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은 더합니다. 올 상반기까지 한국전력은 부채가 201조 4천억, 201조 4천억. 이게 2016년에 105조였습니다. 91.8%, 96조 4천억 원이 늘어났어요. 난리도 아니잖아요. 난리도. 한전은요. 부채가 이렇게 많은 게 세계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연동해서 연료비 연동제로 올라갔던 것도 올라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것도 안 올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투자 실패도 많습니다. 투자 실패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 실패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한국동서발전 같은 경우는요. 2020년에 152억 원을 투입해서 칠레에 태양광 사업을 했거든요. 3년 연속 적자 나서 매각했습니다. 올 7월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네이몽구나 랴오닝성이나 깐수성에 풍력 사업을 하겠다고 가서 자본 잠식에 빠진 게 없나.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국석유공사도 많습니다. 한국석유공사도 2018년부터 시작해서 1,000억 원을 들여서요. 동해가스전에 200메가와트급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뭐 송철호 울산시장을 돕는 거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도와주라 하면서 도왔던 건데 이거 말입니다. 지금 그게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게 어디 갔는지. 그러니 뭐 시장에는요. 얼마나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정치권의 행동대장으로서 한국전력의 부채도 쌓이고 쌓인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한국가스공사도 보세요. 한국가스공사는 이거는 예전역의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부채 비율이 499.6%예요. 지금 정치인이 가 있죠. 정치인이 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이게 말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전리품이 아니잖아요. 전리품이. 아니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국가 지도자거든요. 국가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그 기본인데 이게 국가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권력을 가져오면서 마치 전리품 취급해요. 전리품. 도대체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속물이 됐나요? 저는 권력이 전리품이 된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앞으로 국민들만 더 고통스럽겠구나. 과거에 지도자의 솔선수범이라는 것은 어디 가고 말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말입니다. 개혁을 수천 번을 더 했어야 돼요. 수천 번을요. 안 하잖아요. 한국가스공사가 개혁했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정치인이 가서 그냥 권력을 누리고 향유할 뿐입니다. 그러니 공기업은요 499%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안 망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안 망하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게 경영 지표로 들어가 보면 한국가스공사는 망해도 그냥 쉽게 말하면 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충격적이거든요. 그런데도 개혁은 안 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뭔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들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윤석열 정부가 다시 바닥부터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경제를 하는 유튜버인데 이 경제를 보고 있으면요. 경제가 경제답지가 못해요. 경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와 시장경제가 원칙인데 자유민주주의에도 어긋나고 시장경제에도 어긋나는데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저는 진짜 큰일이 났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봅니다. 공기업의 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요. 공기업의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국가의 불행이자 우리 민족의 불행일 가능성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자고요. 얼마나 우리가 최악까지 가는지 말입니다. 안타깝죠? 저도 안타깝습니다.